여러분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만나러 온 지안 스님입니다. 음력 10월 16째 날이네요. 병인일 호랭이날 수요일입니다. 1년 중 313, 313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탄생화가 몰약의 꽃입니다. 탄생석은 토터스 쉐리라고 하는 보석이고요. 11월달 탄생것은 토파즈입니다. 탄생목은 호도나무가 되겠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1919년도입니다. 항일 비밀 결사된 의열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의열단은 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하는 무장 독립운동단체로 1919년 11월 9일 설립이 됐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조개지역, 외국인 지배 접근 지역이죠. 중국 상하이에서 무력 항쟁으로 일본 제국에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 통치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상하이에서 활동한 이유는 프랑스와 일본의 대립으로 인해 프랑스 경찰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의열단은 비폭력 투쟁인 3.1운동이 일본의 폭력으로 실패한 것을 보았으므로 광복을 위해 무력만을 수단으로 암살만을 정의로 삼아 5개소의 적기관과 적기관 파괴와 칠학의 제거를 위해 파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5개소의 적기관은 조선총독부, 동양척신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기타 중요 기관이며 칠학은 총독부 고문, 군 수뇌부, 타이완 총독, 친일파 건물, 밀정, 반민족 토호, 열신입니다. 말하자면 의열단에서는 폭력투쟁으로 일본의 지배 착취 친일파들의 일본과의 결탁에 맞선 것입니다. 창립을 함께 한 단원은 김원봉, 윤세주, 이성우, 곽경, 강세우, 이종암, 한봉근, 한봉인, 김상윤, 신철유, 배동선, 서상락, 권준, 이수택, 이낙주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면 노래자랑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1980년도입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이 첫 방송이 시작된 날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매주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KBS 배쟁탈 전국노래자랑으로 1972년 4월 3일부터 1977년 4월 2일까지 방송했고 그 이후와 중단된 지 3년 만에 1980년 11월 9일에 지금의 제목인 전국노래자랑으로 방송을 재개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초로 단일 프로그램 42년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죠. 꾸준히 10 내지 15% 사이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022년 5월 15일에는 전국노래자랑 MC를 맡았던 송혜가 마지막 방송으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2022년 6월 12일에는 34년간 전국 노래자랑의 MC를 맡았던 고인을 추모하는 국민 MC 송혜 추모 특집 전국 노래자랑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9월 3일부터 전국 노래자랑 첫 여성 단독 진행자인 김신영 체제로 녹화가 진행되어 방송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1990년도 오늘입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족을 납치해서 생매장했던 사건입니다.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은 1990년 11월 9일에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론이 국도 6호선에서 친척의 결혼식과 고희연에 가던 일가족으로 유모씨 당시 54세와 그의 외손녀 최모양 6살, 어머니 김씨 81세, 이모 김씨 74세를 납치하여 금품과 차를 강탈하고 탑승자 전원을 생매장하여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이 이성준 당시 30세 전과 8번, 오태환 당시 32세 전과 5번, 윤용필 당시 31살 전과 6번, 남자 3명과 주범 이성준의 애인 심혜숙 당시 22세 등 4인조로 범죄 단체를 구성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이 사건은 살아있는 피해자를 고스란히 흙 속에 파묻는 극악무도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고요. 처벌에 대한 강경은 또 활성시켰습니다. 범인 3명에게는 1990년 12월 4일 모두 사형이 구형됐고요. 1991년 3월 5일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1992년 12월 29일에 윤용필, 1994년 10월 6일에는 오태환의 사형이 진행됐고요. 신혜숙은 이듬해 열린 항소심에서 10년형으로 감형되어 8년 복역 후 1998년 가석방됐다가 2003년 7월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은 11월 9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합니다. 주관부처는 대한민국 소방처이고 1948년 이후 정부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해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강조 캠페인 같은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12월 14일 개최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긴급전화번호는 119가 되겠고요. 미국의 긴급전화번호는 911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오신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일 맞는 분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면 생각나는 분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1899년 11월 9일 날 나셨다가 1931년 7월 23일 날 가신 분입니다. 일제감기의 독립운동가, 아동문학가, 어린이 교육인, 사회운동가이며 어린날의 창시자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소파 방정환은 온양방시 판서공파의 후손이며 순조 때 구례 현감을 지내고 병조 판사에 추친된 방우정 장군의 동생인 방우준의 5대 손이라고 합니다. 1899년 한성부 서부 적선방 야주 현계 지금의 서울 종로구 당주동과 신문로 일가 경계에서 어물정과 미곡상을 경연하던 방한용의 아들인 반경주의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1923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만들었고요. 소파가 노동절인 5월 1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색동의 회원들과 개최한 이유는 당시 어린이들이 억압받고 이경 선생이 쓴 농민소설 고향에서 농민이 마을 제사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의 오랜 악습인 아동노동을 하고 있어 이들을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고자 함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어린이 인권선언을 보면 어린이들에게 낮춤말을 쓰지 말고 높임말을 쓸 것, 목욕 등의 위생을 유할 것, 어린이가 잘못을 해도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할 것, 잡지를 읽도록 해서 건강한 정서를 갖도록 할 것,
원종을 자주 하도록 할 것, 소풍으로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31년 7월 23일 신장염과 고혈압으로 학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셨습니다. 자주 저희가 이야기하는 요절이란 말을 합니다마는 요절이란 50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요절했다고 합니다. 소파 방정환은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했다고 전합니다. 최홍희 씨입니다. 태권도의 창시자라고 일명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최홍희 씨는 1918년 11월 9일 2002년 6월 15일 날 가셨습니다. 한경북도 명천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육군 장성 출신 무술가로 국제 태권도 연맹 ITF에 주장하는 태권도의 창시자이자 다만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유일한 창시자는 아니고 주요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태권도란 명칭을 만들어낸 인물은 맞습니다. 스님입니다. 정문 스님입니다. 대한민국의 승려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2017년 1월 7일에 열렸던 제11일차 촛불 집회 때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스스로 분신하여 2017년 1월 9일 세수 64세로 범납 40세로 입적하신 분입니다. 언론에서는 한때 50대 신혼 미상의 남성이라고 보도했으나 상세한 결과 그보다 10살이 많은 60대 노승인 것으로 밝혀졌죠. 1977년 출가하여 1978년엔 삼위계, 1981년엔 기고계를 받았죠. 삼위 스님이던 1980년 5.18 민주운동과 전두환에 의해 자행된 불교 범난을 겪었고 이를 통해 진보적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법주사에서 공부하다가 서울로 올라가 불교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1989년 6월 민주항쟁에 참가했으며 이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개인적인 수행과 구도에 전념했고요. 2005년부터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으며 2007년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후보에게 결란을 던져 폭행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1년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을 파괴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시국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을 2건이나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7일 광화문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으며 1월 9일 날 사망한 스님입니다. 배우입니다. 정준호 군입니다. 1969년 11월 9일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에서 태어난 배우입니다. 1995년 MBC 공채 탤런트 24기로 정식 데뷔를 했고요. 2001년 개봉한 두사부 일체에서 주연을 맡으며 파격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이고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하는데 성공했고요. 2002년 개봉한 가문의 영광으로 충무로 흥행 배우 열반에 오르게 됐습니다. 2011년 3월 25일 이하정 TV조선 아나운서 당시 MBC 아나운서와 결혼했죠. 연기 외의 인맥으로는 유명합니다. 박찬호, 장동건, 신현준, 임종석 등등 직종을 망라하고 친분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 그의 핸드폰에는 전화번호가 등재된 인물 수만 3,000명이 넘는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실제 인맥이라 부를 만한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수는 인맥을 위한 인맥으로 보이는 숫자입니다.
배우 활동의 사업도 하고 있죠. 2010년 창업한 기능성 골프웨어 벤저프의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데 연 매출이 500억 원에 가까운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배우입니다. 구혜선 씨입니다. 1984년 11월 9일 인천 북구 출생 배우이자 영화 감독입니다. 구혜선 씨는 학창시절 인터넷 얼짱 출신이며 2002년에 CF로 연예계에 데뷔를 했죠. 2006년 드라마 19순정으로 얼굴을 알렸고 2009년 무렵부터 책을 내고 그림 전시회를 열고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감독, 영화제작사, 작가 등 여러 직업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소설 땡고는 발매 일주일 만에 3만 부가 팔렸고 영화 감독 데뷔작 육현 도우미는 부산 아시아 단편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고 첫 장편영화 요술은 2010년 6월 24일에 개봉했습니다. 2016년 5월 21일 안재환과 결혼했지만 2019년에 이혼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왔다가 가신 분 한 분 뵙겠습니다. 신부입니다. 박콩 신부입니다. 박콩 신부는 1941년 2월 27일 대구 출신이고요. 2019년 11월 9일 선종하셨습니다. 교육자이며 천주교 예수회 소속 성직자였습니다. 천주교 신부로서 정치판에 관련 발언을 많이 했고 서강대 총장을 지냈으며 반공주의 보수주의 성향의 언론이기도 합니다. 1994년 주사파 발언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별명은 빠꽁, 자칭 하나님의 안기부장. 1941년 2월 27일 경상북도 대구시 중구 대명동에서 세무공무원의 6남 4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나 경주시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1960년대부터 5년간 카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대신학교에서 철학을 배웠습니다. 1965년 카톨릭대 졸업 후 예수회에 입회하여 1967년부터 2년간 대건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배웠고 1970년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9일 당뇨병 합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선종했습니다. 병원비는 정치 성향에서 통하는 점이 많았던 정몽준 전 국회의원 측에서 부담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또 교회 부처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모든 잡기가 붙지 못하게 할 때, 뭐가 잘 안 풀리고 마음이 번거롭고 할 때, 잡기가 붙었는갑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외우는 진언입니다. 온만이 밤매옴, 그럼 주변이 깨끗해집니다. 온만이 밤매옴 여러분들 잘 아는 진언입니다. 항시 외우고 쓰시고 들으셔도 좋은 진언입니다. 온만이 밤매옴, 온만이 밤매옴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알뜰살뜰한 여러분들 아주 귀한 시간 되시고 그 귀한 시간 지나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